네, DNA 부자, 넌 누구냐인데요. 감이 안 잡히는데 서 팀장 무슨 일인가요? 사실 DNA 사건 현장에서 DNA가 나왔다 하면 우리가 흔히 결정적인 물증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좀 이상한 범인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전라남도에서 이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 한 누군가의 DNA가 검출이 됐던 겁니다. 네. 그리고 12일 뒤에 인천에서는요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앞선 살인 사건과 동일인의 DNA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요. 3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22개 사건. 살펴보니까 살인, 절도, 사기, 재물손괴 이런 제각각 22개의 사건에서 모두 같은 사람의 DNA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22건에서 DNA가 나왔다. 희대의 범죄자였나요? 그렇습니다. 22건에서 DNA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건 종류도 살인 뭐 알다시피 절도, 사기 있고요. 너무나 사기도 있고요.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적을 했습니다. DNA 추적을 하니까 한 여성의 DNA가 나왔어요. 그럼 범인이 특정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이 생각할 때는 이 시간,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으니까 확인해봤더니 이 이제 저희가 경찰에서 DNA 채취할 때 면봉을 쓰거든요. 네. 면봉을 쓰는데 그 면봉을 제조하는 업체의 여 직원의 DNA였던 거죠. 그러니까 범인이라고 보기에는 뭐하고 아마 그 면봉을 만들 때 그 여성의 DNA가 면봉에 묻었기 때문에 네. 그 면봉에서 여성의 DNA가 검출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면봉 제조업체 직원이었던 건데 어떻게 DNA가 남아 있었나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게 면봉을 포장할 때 아무래도 이제 장갑을 끼지 않고 면봉을 포장했기 때문에 그 여성의 DNA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성도 깜짝 놀랐대요. 이 자신이 포장한 DNA가 국가수에 쓰일 줄은 몰랐다. 멸균 면봉이라서 병원에서 다 약품 처리를 했는데 DNA가 나올 줄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글쎄요, 이렇게 볼펜에 눈물이나 땀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잡기만 했는데도 이게 DNA가 검출이 되나요? 이렇게 검출이 됩니다. 잡았는데도. 왜냐하면 그래요? 사람 몸에는 땀이 나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일인데 사실상 제가 서울청 근무할 때도 네. 그 면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청에서 소모품을 주게 되면 지방청별로 면봉 세트를 구입하는데 네. 서울청은 이제 외국 거를 써요. 멸균한 거를. 근데 지방청에서 국내에서 이제 제조를 잘하니까 구입을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검출하는 사람들도 그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장갑 끼게 돼 있는데 정확히 지키긴 지킵니다. 근데 가끔 실수할 수는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어떻든 과학사 요원 우리가 이제 검출할 때 형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 경찰서마다 과학사 팀이 있어요. 그 직원들, 팀. 부릅니다. 그 직원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또 그리고 매뉴얼 따라서 취치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경찰이 잘못했나 싶었는데 다행히 보니까는 면봉 업체에서 그 직원이 아마 장갑을 안 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군요. 정말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면봉 함부로 만지면 안 되겠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균이 없어지면 DNA 같은 것도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멸균하고 DNA하고는 다른 거였어요. 멸균이 되더라도 DNA는 그대로 남아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이런 일이 생긴 건데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래서 이제 각 서울 경찰청 말고 각 경찰서 지방에서는 이렇게 그 돈이 내려가서 예산으로 이걸 따로 집행하는 구입을 거죠. 한다고 네. 하는데 업체에 가서 구입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렇다면 자동으로 공정되는 데 있잖아요. 자동 포장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업체에서 구입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거예요. 원래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보통은. 아마 포장을 직접 손으로 하는 데서 그랬나 구입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학 수사를 했는데 사실 이런 거 하나로 우리가 이게 이미지가 좀 그죠? 이게 실추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자동 포장하는 그런 업체에서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뭐 전체 이제 경찰청에서 동일하게 어떤 업체랑 계약을 해서 거기서 이 부분을 납품을 받아서 나눠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으로 다시 혼란은 안 생기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우리나라도 것 그 자동 공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발표를 한 것 같고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생산 과정에서의 이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채취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우리 이춘재 사건에서도 오염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혈액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잘못하면 여기에 땀이 떨어진다든가 내지는 뭐 담배를 피우다가 혹시 이제 그 뭐 담배꽁초 같은 것이 떨어진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염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과학수사팀이 출동할 때 장갑도 장갑도 끼고 끼고 뭐 얼굴에 마스크 예, 다 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채취를 할 때
있는데 네. 담당 형사가 취출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과학수사 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팀들은 교육도 받았고 그 매뉴얼들 하기 때문에 출동할 때부터 뭐 신발을 다른 거 신다든지 아니면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실추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이번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문제니까 이건 좀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만약에 과학수사팀 DNA가 묻으면 어떻게 돼요? 과학수사팀의 DNA가 묻을 수도 있죠. 사람한테. 근데 과학수사팀 요원들의 DNA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기 때문에 제조하면 딱 나옵니다. 어느 경찰서, 어느 과학수사팀의 김은배 형사? 딱 나오기 때문에 배제를 시키죠. 이건 배제. 그렇죠. 혼나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NA의 궁금증까지 풀어봤습니다.